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긴축 지속 우려 속에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로 변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변동성이 컸던 장이었고 나스닥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장중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시카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책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JP 모간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을 하였고요. 미국이 이제 완만한 침체를 겪게 된다면 금리가 6%까지도 오를 가능성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정말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시장 분위기를 공포의 장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유로 구독자 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었지만 EPS는 크게 밑돌았으며 매출은 부합을 하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2023년 1분기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장중 마감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7.12%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한 채 마감이 되었네요. 일단은 오늘장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인한 상승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V 섹터 흐름에서는 리비안이 마이너스 4%, 테슬라는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8.7%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07%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7불대로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하락폭에 어제장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번 급등을 한 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라지 스케일의 4거래일 연속 매수세는 일단 멈추었습니다. 1분봉에서는 나스닥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4불까지 하락을 하였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9%가 넘는 하락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버텨줄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네요. 여기서 일단은 하락세가 한번 멈추어 주기를 바라면서 공매도 상환 기간이 오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업들 실적으로 인한 하락세 영향은 없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주가가 오늘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 듯 합니다. 또한 베어마켓에서 포드 대 루시드 어느 주식이 이제 더 낫냐고 하는데 당연히 루시드가 아닐까요? 루시드는 이제 투자자에게 엄청난 잠재력인 상승 여력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잠재적인 거 말고 진짜로 상승하기를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고 포드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딥밸류로 다운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난 분기에 3,000대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다루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를 하였었고요. 현재는 34,000대의 예약이 있으면서 3.2 빌리언 달러의 잠재적 수익이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약 판매에 대한 생산성에 달려 있는데요. 올해 7,000대를 달성을 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최근 베어스 워크샵에서 보았듯이 생산량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올해 페이즈 2 공장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생산량을 늘어날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현재 내부 공사 현장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곳이 페이즈 2 시설인지 아니면 스탬핑 구간 공사 현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점차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장비들이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요. 개인적인 욕심은 2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팩토리 하나 짓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요. 오늘날 마켓에서 가장 럭셔리한 EV 10에 항상 들고 있는 루시드 에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루시드의 고급화 전략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럭셔리 EV 시장에서 선점을 한 제조사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EV 전쟁에서 럭셔리 시장 파일을 누가 먼저 크게 먹느냐가 앞으로 20년에서 30년가량 기업 이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열심히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쌓으면 더 저렴한 보급형으로 차량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찾는 차량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가형 모델 EV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올 것인데요. 살아남는 모델들은 과연 몇 대나 될까요? 루시드의 저가형 모델 2025년 이후에 나와도 된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 주가 폭락은 리비안 루시드가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몰러 EV 제조업체는 시장의 리더인 테슬라보다 더 나빴었고,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스타트업 EV 제조업체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 판매는 늘겠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20% 이하를 밑돈다면 여태까지 누렸던 테슬라의 기업 프리미엄 가격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 EV 섹터주의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는 명절 동안 좀 푹 쉬다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